태국 푸켓은 맛집과 예쁜 카페가 없다? 그 편견을 깨드릴 체니투어가 소개하는 찐맛집 시리즈 푸켓편. 지금 시작할게요. 가장 처음 투어할 푸켓 맛집은 요새 푸켓에서 완전 유명해진 쓰리몽키즈입니다. 사실 푸켓 쓰리몽키즈는 빠뚱비치 근처에 있진 않고 살짝 산속에 있어서 차로 30분 정도 가야 해요. 저는 렌트를 했기 때문에 차로 방문했고요. 가게 입구 맞은편에 주차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새 너무 유명해져서 따로 예약을 안 했다면 당연히 웨이팅이 있어요. 입구에서 식사를 할지 음료만 마실지를 선택한 후에 웨이팅 번호가 적힌 종이를 받을 수 있어요. 옆쪽에 크게 있는 대기석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한우만 월드가 있고 짚라인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밥 먹고 짚라인 타는 것도 재밌겠죠? 라이브 공연도 하고 있어서 기다리는데 심심하지 않았던 쓰리몽키즈. 입구에서 메뉴를 미리 볼 수 있어 뭘 먹을지 고민하며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입장합니다. 계단을 쭉 올라오면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세요. 좌식 테이블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이 가장 인기가 많은 자리인데요. 완전 정글 느낌 나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답니다. 이쪽 자리로 꼭 예약하세요. 맞은편에는 푸켓 풍경을 내려다보며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테이블이 놓여있는 공간이 있고 저는 거기서 가장자리 공간을 안내받았어요. 사실 에어컨이 있어 시원한 내부 자리도 있긴 한데 자연 안에서 식사를 하는 느낌이 가득한 식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덥지만 바깥 좌석에 앉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쓰리몽키즈는 립이 맛있다고 해서 립과 쏨땀이 함께 나오는 콤보 세트를 주문해봤어요. 그리고 맥주, 망고 스무디, 빠질 수 없는 새우볶음밥까지 추가로 왕창 주문해버렸어요. 음료는 엄청 빠르게 나왔는데요. 스무디가 담겨있는 컵이 참 독특하죠? 뭔가 촌스러우면서도 사진을 찍으면 태국스러움이 확 사는 컵이에요. 스무디는 시원하고 달달해서 맛있고요. 맥주는 말해 뭐해요? 나머지 음식들은 나오는데 은근 오래 걸리더라고요. 배고파도 주위를 구경하며 조금 참아야 해요. 딱 보니 음식의 양이 하나하나 꽤 많았어요. 뒤로 보이는 풍경과 함께 찍어보니 정말 야생 같고 여행 왔구나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 바로 납득. 쓰리몽키즈의 가장 맛있는 메뉴인 립. 일단 고기는 전혀 질기지 않았고 바베큐 향이 확 나면서 달달한 소스가 발라져 있어 끊임없이 들어갔어요. 칼로 하나씩 직접 잘라서 먹으면 되는데 살이 야들야들해서 뼈에서 잘 발라진답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맛이라 제일 유명한 메뉴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립은 꼭 주문해보세요. 찰밥은 옆에 살짝 놓여 있었는데 새우볶음밥을 먹느라 거의 먹진 않았지만 쫀득쫀득한 밥 느낌이었어요. 태국에서 쏨땀은 아삭한 단무지처럼 사이드 메뉴로 엄청 유명한 메뉴인데 쏨땀은 다른 곳에서 먹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 새콤하긴 한데 뭔가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해서 손이 막 많이 가지는 않아 아쉬웠어요. 7,000원어치라고 볼 수 없었던 대왕 새우볶음밥. 볶음밥이 생각보다 고슬고슬하고 간이 딱 알맞더라고요. 태국 볶음밥은 옆에 생채소가 함께 나오는데 볶음밥을 먹다가 오이나 양배추를 먹으면 입이 상쾌해진답니다. 볶음밥도 필수로 주문해야 해요. 이렇게 야무지게 먹고 하나로 약 4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양도 많고 특히 립이 맛있던 쓰리몽키즈예요. 잠깐 화장실에 가는 길에 보였던 포토존.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어요. 포토존까지 놓치지 마세요. 푸켓 맛집 중 쓰리몽키즈는 자연 속 정글에서 밥 먹는 기분을 낼 수 있는 독특한 식당이에요. 밥을 먹으러 오거나 카페처럼 디저트 먹으러 방문하는 것 둘 다 추천하고 싶은 곳이랍니다.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가장 태국스러웠던 쓰리몽키즈 추천할게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빠통비치 근처 맛집을 찾다가 방문하게 된 시푸드가 한가득 있는 레스토랑 사보이 소개해볼게요. 입구에 간단한 메뉴판이 있어 메뉴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자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시푸드 안주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리를 안내받으면 테이블에는 테이블 번호가 적혀있어 해산물을 고르고 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반가운 한글 메뉴판이라 어렵지 않게 메뉴판을 볼 수 있었는데요. 랍스터는 한국만큼 비싸다고 해서 갈릭새우와 생선 요리를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사보이는 요리 형태와 재료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저는 갈릭새우 볶음, 농어찜, 게살볶음밥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했으니 끝일까요? 아니죠. 다시 입구로 나와서 재료들을 직접 골라야 하는데요. 무게당 금액이 적혀있는데 100g당 금액이라 엄청 저렴한 것은 아니라네요. 직접 고른 화이트 새우와 농어, 잘 몰라서 어렵지만 직원이 양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주문하면 양이 적당하게 맞긴 하더라고요. 직접 무게를 재서 금액을 알려줍니다. 맥주 가격만 봐도 푸켓 사보이는 저렴한 로컬 맛집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시원한 싱얼맥주를 마시면서 음식이 나오길 기분 좋게 기다렸어요. 차례대로 주문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푸켓 사보이의 분위기가 느껴지게 열심히 가게 배경과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농어찜이 나오자 비주얼이 상당해서 주위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까먹고 고수 빼달라는 말을 못해서 고수가 음식 위에 올라간 채로 나왔어요. 고수 절대 못 먹는 사람은 빼달라고 꼭 말해야 합니다. 사실 빨간 비주얼만 보고 매콤하겠지 싶어서 주문했던 농어찜이었는데 라임 주스로 찐 농어찜이라 약간 신맛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원래 생선을 좋아하기도 하고 직원이 골라준 농어가 살이 실해서 야무지게 살을 발라서 싹 다 먹었어요. 국물은 신맛이 조금 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생선찜이라 살이 부드러워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랍니다. 무게 셀 때는 몰랐는데 화이트 새우는 조금 작은 편이더라고요. 큰 새우를 먹고 싶다면 재료를 고를 때 타이거 새우를 고르는 것을 추천할게요. 껍질을 손질해서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직접 껍질을 까지 않아도 돼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매번 새우볶음밥만 먹었어서 이번엔 게살볶음밥을 먹었는데 게살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간이 세지 않아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식사를 다 하고 주문해서 먹어본 땡모반은 정말 시원하고 달달해서 맛있더라고요. 디저트로 아주 딱이었답니다. 메인 요리 3개와 맥주 땡모반을 먹고 5만원 정도 나왔어요. 랍스터를 먹었으면 1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푸켓 여행에서 대부분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시푸드 레스토랑일 텐데요. 엄청 저렴한 로컬 맛집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싸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좋아 만족스러운 식사였답니다. 빠통비치 시푸드 맛집으로 추천할게요. 어느 순간부터 해외여행에서 자꾸 한식이 땡기더라고요. 푸켓에도 빠통비치 바로 근처에 한식으로 유명한 식당 마루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식 왕창 먹어본 후기 소개해볼게요. 마루는 입구에서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메뉴가 많아 보여서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입장했어요. 저 여행하다 귀국한 걸까요? 주위에 온통 한국어, 노래도 심지어 한국 노래. 앉아서 메뉴를 골라봅니다. 마루에는 한식의 모든 것이 다 있는 느낌이었어요. 구이류부터 찌개, 분식까지 메뉴를 고르는데 정말 오래 걸렸답니다. 반가운 이 한식 특유의 밑반찬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한국에서 먹는 느낌이 확 나서 푸켓 한식당을 제대로 찾아왔구나 싶더라고요. 레오 병맥주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순서대로 나온 음식을 소개해볼게요. 제일 먼저 나온 비빔국수. 양념이 한국에서 먹는 칼칼한 양념이라 양념 자체는 정말 맛있었는데요. 삶을 때 간을 세게 한 건지 면 자체가 조금 짜서 살짝 더 자극적인 느낌이 들긴 했어요. 저렴한 가격의 김치전은 가격만큼 살짝 얇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얇아서 바삭한 게 먹을만 했어요. 간도 딱 한국에서 먹는 김치전 맛이라 여기 오면 무조건 시켜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된장찌개는 뭔가 한국 된장찌개에 해산물이 들어간 느낌보다는 해물탕에 된장이 베이스가 된 느낌? 맛 없지는 않았는데 진한 된장찌개가 그리워서 시킨 저한테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긴 했어요. 육전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고기가 두툼하진 않지만 간단한 사이드 메뉴로 괜찮더라고요. 마루는 빠통비치 근처에 있는 한식당으로 구이 메뉴부터 분식 메뉴까지 여러가지 한식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여행에서 태국 음식이 살짝 질리고 한식이 그리울 때 한번 방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투어할 곳은 바로 뷰포인트 카페입니다. 푸켓 여행에서 날이 쨍하다 싶으면 바로 이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 먼저 기억하세요. 뷰포인트 카페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 렌트를 했다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요. 빠통비치에서 걸어서 오는 것은 살짝 무리가 있어 렌트를 하지 않았다면 택시를 타고 방문해야 한답니다. 카운터에 메뉴판이 있어 먼저 음료나 음식을 주문한 후에 야외 좌석으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야외 좌석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푸켓 비치뷰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좌석도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저는 음료와 케이크를 주문한 후에 계단을 내려가 푸켓 뷰포인트 카페에 야외 좌석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생각보다 카페가 커서 놀랐고 넓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걸 보니 카페 이름이 뷰포인트 카페인 것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살짝 와서 뷰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참 아름다웠던 푸켓 바다뷰. 이 정도 그림을 보니 화창한 날에는 무조건 뷰포인트 카페에 가야겠다 싶으시죠? 뷰포인트 카페에는 좀 더 절벽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포토스팟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곳이랍니다. 사실 방문 전에 본 후기에서 여자들이 좋아할 핑크핑크한 카페라고 누군가가 소개했는데 사실 그렇게 예쁜 핑크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묘하게 촌스러운 느낌? 사실 인테리어 자체는 예쁘진 않지만 넓은 바다뷰만 생각하고 방문할만 해요. 비가 추적추적 와서 천막에 있는 야외 좌석에 앉아있자 주문한 음료들과 케이크가 나왔는데요. 괜히 음료와 케이크를 두고 열심히 바다와 함께 사진을 찍어봤어요. 계속해서 날씨가 정말 아쉬웠지만요. 푸켓 물가치고 비싼 걸 보니 어딜 가나 뷰가 멋진 곳은 비싼 것 같네요. 그런데 음료 맛이 타이티가 유명하대서 일부러 커피 말고 주문해봤는데 엄청 달달하고 물 많이 탄 커피 느낌?
그리고 오렌지 주스는 300원짜리 문방구에서 팔 것 같은 싸구려 주스 맛이었어요. 사실 레드벨벳 케이크도 조금 푸석푸석하고 옆에 뿌려놓은 소스도 뭔가 상큼 달달이 과한 느낌? 어딜 가나 뷰가 예쁜 관광지의 카페는 맛은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국룰인가 보네요. 음료와 케이크는 옆에 두고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를 열심히 즐겨줬답니다. 그래도 넓은 동남아 바다를 원 없이 즐기니 내가 푸켓 여행에 왔구나 실감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날 좋을 때 꼭 방문해보세요. 체니 투어가 직접 가본 맛집과 카페 투어 어떠셨나요? 참고해서 즐거운 여행 계획해보세요. 여행 맛집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오늘 체니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체니 투어도 함께 하실 거죠?